네, 토크앤드 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이번 주 대만에서 치러질 총통선거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대만 선거는 결과에 따라서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글로벌 공급망처럼 이런 주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모든 걸 물어보면 다 아시는 척척 박사를 모셨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척척 박사. 따지하오. 와, 네, 네네. 제가 중국어 조금 더 연습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특히 선거의 해가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올해 또 참 이슈가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올해는 유권자가 된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지금 뭐 러시아의 푸틴도 장기 집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우리가 다룰 내용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바로 대만 총통이 결정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고 오는 11월 바로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또 바짝 여성인데 쫓아오고 있기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 안 돼, 내가 계속 할 거야 뭐 이렇게 또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크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또 우리 경제, 우리 주식시장, 정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만큼 다른 국제 변수, 외부 변수에도 역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당장 1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오는 토요일 13일 대만 총통이 어느 후보가 되느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여기에 우리까지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자하오라고 인사말을 해주셨던 것처럼 먼저 예. 가장 먼저 치러질 대만 총통선거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3일에 열릴 대만 총통선거. 사실 그동안 대만은 한 8년 동안 독립적인 성향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좀 멀어졌지만 미국과는 좀 가까워졌거든요. 다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토요일 날 주말에 이제 대만은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상 3파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파전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가 상당히 지금 유력하게 판세상 앞서가고 있다는 것도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왜 중요한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것이 이 대만이라고 하는 뭐 큰 도시, 큰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중국의 일부분이었던 이 대만이 국민당 정부가 이 공산당, 이른바 마오쩌둥에게 쫓겨가면서 그래서 대만으로 가서 중국의 정체성을 중화공화국 중국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더랬었는데 그 뒤에 사실상 현격한 국격의 차이가 발생을 했던 거죠. 현실 정치라고 하는 국제 정치 속에서 말 그대로 그 중화민국을 대표했던 국민당 정부, 대만 정부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고 중국 공산당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냐? 계속해서 대만도 우리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지금 현재 이 대만 정권을 잡고 있는 민진당에서는 아니다. 우린 계속해서 독립적인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관계 속에서 과연 민진당의 후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국민당의 그러니까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국민당의 후보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느냐. 예전에 이제 국민당 정부였으니까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른바 양안관계 이 부분도 상당히 왜 양안관계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한때는 정말 거센 총격 정도 벌어질 정도로 이 양쪽 해안가의 중간에 이제 이 대만 해협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섬이 우리 또 관광객들이 찾아가기도 하는 금문도가 있습니다. 찐먼다오. 근데 이제 찐먼다오는 물론 뭐 또 고량주도 유명하기도 해요. 찐먼다오. 그렇죠. 워낙 그때 포탄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 포탄을 녹여서 뭔가 물건을 만들 정도로 바로 금문도 이 서로 간에 치열한 격전을 벌였던 그 상황 자체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어져 올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군요. 그래서 양안이라는 말이 탄생을 했거든요.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최근에 이번 각 후보들의 연설을 제가 찾아보니까 모두가 버스에 올라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걷자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국민당의 허유이는 민진당의 차가 대만에서 계속 운전할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안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뚜렷한 시각차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서 거의 뭐 180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이제 3파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면으로 이제 관련 인물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라이칭더 민진당 현재 집권 여당이에요. 민진당은 지금 현재 집권당은 미국과 가까워.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본토의 중국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지금 라이칭더 후보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부총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부통령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기가 지금 제일 높아. 그러니까 대만은 우리는 6일 전인데 대만은 10일 전까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지금 깜깜이 기간이에요. 지금 현재 깜깜이 기간인데 이른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죠. 근데 이전에 발표될 수 있는 시점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라이칭더가 백중 우세야. 네. 그다음에 지금 이를 뒤쫓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대만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하오하오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인데 원래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 약간 일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인기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베이 시장을 맡고 있는 바로 허우유이 후보인데 세 후보 다 지금 한 명 더 소개해드릴 거예요. 세 후보 다 60대야. 그러니까 뭐 막 바람이 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라이칭더 후보는 말 그대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허우유이 국민당, 이 국민당의 성격 때문이에요. 허우유이 후보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국민당은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민진당과는 정반대죠. 여기에 커원저 후보는 또 타이페이 시장을 2번이나 역임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페이가 어디예요? 대만에서 가장 큰 도시잖아요. 우리가 대만에 갈 때도 타이페이 공항에 내린단 말이에요. 내려서 이제 다른 데 까오슝이나 타이중이나 이런 데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대만 관광 홍보대사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를 막 다니게 되는데 이 타이페이 시장 제일 큰 도시의 시장을 2번이나 역임을 했다라는 건 이 사람 인기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선거 전이 좀 초반에 한 2-5달 전만 해도 커원저 후보가 거의 2위를 달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따라잡혔죠. 왜? 당세 자체가 커원저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제3당 민중당은 좀 당세가 약해. 그러니까 좀 이제 허우유이 후보한테 밀렸어. 국민당이 전통적으로 예전에 중화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만에 왔던 그 정당 아니겠어요. 장씨 집안에. 그래서 이제 짱진고이, 여기서 장진고이하고 이 예전에 있었던 그 장씨 집안 총통, 그 이제 국민당이기 때문에 당세가 국민당 아니면 민진당 이렇게 이제 양강구도예요. 근데 커원저 후보가 만약에 두 후보 중에 어느 한 후보의 손을 들어줘 버리면 이것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커원저 후보가 계속 난 뛰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근데 자 우리 박지원 앵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네. 자 커원저 후보가 그래도 누구 표를 좀 가져갈까요? 성격상. 라이칭더? 아니지. 허유이? 허우유이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타이페이 시장을 역임했고 네. 지금 허우유이는
신베이 시장이야. 네. 자치단체의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있고 적극 지지층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허유이가 이 라이칭들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잡으려면 뭔가 좀 바람이 확 더 불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커원저까지도 있으면서 자기 표를 꽉 발목을 잡아두니까 지금 현재 대체로 전문가들은 뭐 선거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눈에 못 보는 대만 현지의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라이칭더의 당선을 승리를 좀 전망하는 그런 분석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총 12년간 더 정권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지난 8년간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었던 중국에 대한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은 왜냐하면 이걸 눈뜨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뭐야? 이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부터 얼마 전에 당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라이칭더가 되면 또 미국이 양안 관계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이거 두고 볼 거야? 뭐 하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의 분노했다는 전언이 들려올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해에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 안 되면 우리가 힘으로라도 대만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는 언제든지 전쟁을 해서 대만을 탈환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왜냐면 2027년까지는 시진핑 주석의 이 집권이 이어지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내 임기가 연장된 내 임기가 끝날 주면은 대만 찾아야 돼. 나 지금 대만 독립해서 가는 거 못 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1996년인가 이건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총통 그 당시 선거 당시에는 이게 실제로 막 미사일을 쏴댔어요. 아, 실제로요? 실제로 미사일을 막 쏴대면서 도발을 감행하면서 그럼 약간 압박을 가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역 관련해서 대만산 제품의 무역 제재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진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면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가서 미국이 더 주도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 대만에 대해서 대만도 본토 중국에 얼마나 많은 상품을 수출하겠어요. 그 많은 14억 인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출해왔던 걸 지금도 고관세를 물리는 게 있거든요. 약간 좀 그런 이런 또 뭐 적용을 하는 거죠. 대만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앞으로 더 이런 것을 좀 높여버리겠다. 일종의 이제 본토 쪽으로 수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판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반발이 있어요. 지금 대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만 외교부장은 선거 전에 발표하기 이건 뭐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 끝나고 나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번 선거에 집요하게 개입을 해왔는지를 밝히겠다, 공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무력적인 또는 무역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을 시도했다라는 정황들도 파악이 되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만산 제품이 중국 본토로 수입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뭐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발언이죠. 시진핑 주석이 심지어는 언제든지 2027년 전에는 언제라도 대만을 무력적으로 중국군이 가서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지어는 압박감이. 대만의 국민들은 대만들의 시민들은 얼마나 주민들은 압박이 되겠어요. 중국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진당을 찍을 게 아니라 국민당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의 영향을 유권자들에게 이런 발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영향을 준 적도 있지만 영향을 못 미친 적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만의 TSMC 향방도 사실 이번 선거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결과가 세계 경제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약에 민진당이 된다 그러면 TSMC의 그동안의 기술 개발이나 해외 시장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우호적일 거예요. 그래, TSMC의 이른바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에 TSMC가 공장 건설하고 있죠. 또 게다가 일본에도 일본과 합작으로 지금 큐슈 쪽에 TSMC 공장이 대규모로 이제 건설됩니다. 지금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는 TSMC를 따라잡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TSMC가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국민당이 정권을 뺏어온다면 중국이 상당히 미국에 의해서 첨단 기술이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장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TSMC 말이야. 그 기술을 우리를 위해서 좀 써야 되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TSMC 입장으로서는 난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만 정부도 친중 정부인 국민당 후보가 당선돼 버리면 중국에다 좀 협조를 해요. TSMC 대표한테 또 압박을 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국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TSMC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서 TSMC의 위치가 좀 교란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급등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초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대만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해졌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역 제재를 오히려 하겠다 그러면 또 TSMC가 됐든 아니면은 첨단, 비첨단 가리지 않고 제재를 가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도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잖아요. 첨단 기술 경쟁을. 그럼 한국밖에 없던 거예요. 미국도 오히려 TSMC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 돼버리면 오히려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 그다음에 또 SK 하이닉스, HBM의 강자로 또 올랐죠. DDR5. 그러니까 삼성이 당장 올해 갤럭시부터 탑재를 한다라고 한 인터넷이나 또는 서버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고 이른바 인공지능 기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직전에 우리 또 전문가분이 온 디바이스 AI는 많이 이야기가 됐으니까 모빌리티 이야기했지만 저는 계속 이거 해야 돼. 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에코 아니면 프로 아니면 에코 이야기했지만 네. 올해는 온 디바이스 AI 제 이름을 온배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 더 잘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네 오히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여러 가지 이런 글로벌 상황들을 본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갑진해가 갑진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값진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배 네. 이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이었고요. 대만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